이번 차시는 이제 2차 시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발달 2차 시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죠. 한국을 한번 봅시다. 한국. 첫 번째,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행정. 정부 수립 이전입니다. 이전. 또 두 번째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그리고 세 번째가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을 공화국별로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사회복지행정 발전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 시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 수 있고요. 둘째, 이 법령은 연대별로 또는 중요한 사건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정당성이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각 법령이 제정 시행돼 있죠. 그에 입각한 행정이 대두됐기 때문에 바로 공화국별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제 강점기 시대죠. 이 시대의 사회복지행정의 주 포인트가 뭐예요? 주 포인트가 뭐예요? 자, 생활부조죠. 예,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사회복지 전문 활동이 외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0년도에 한일 병탄 조약, 과거 구제 사업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21년도에 조선 총독부 내무국의 사회과가 신설이 되고 해방 전인 44년 3월에 조선 구호령에 의해 가지고 구호의 종류를 4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가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이렇게 구조의 종류가 4가지로 규정됐다는 점이고요. 거택 구호와 수용 구호로 구분해 있죠. 그런데 거택 구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택에서 또 국민을 회유해 가지고 식민 통치 영속화를 위한 정치적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공공구호행정의 근거가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 행정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군 점령기의 사회복지 행정을 볼까요? 45년 10월에 보건후생국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46년 1월에 후생국보가 발표가 되고 46년 9월에 후생국보 3A 재민과 피난민 구호 계획이 발표되고 후생국보 3C에서는 뭐예요? 빈민 및 실업자 구호 계획이 발표됩니다. 구호 정책 평가로서 봤을 때 이 구호자에 대한 구호 필요성 대응이 아니라 이 구호자들에 의한 야기되는 정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행정이 들어갔다 하는 점이에요. 46년도에 보건후생국과 노동부를 통합해서 사회부가 만들어지고요. 46년 9월에 아동노동법규가 공포 시행이 되고 47년 5월에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이 공포 시행이 되고 47년 이화여대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됩니다. 바로 전문 사회사업교육 처음 실시되는 것이 47년 이화여대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입니다. 자, 평가를 해봅시다. 미군 점령기의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 과도기적 사회 혼란에 대처를 해야 되죠. 기아도 막아야 되죠. 최저 생계 유지해 줘야 되죠. 의료보호에도 신경 써야 돼. 다양한 문제에 중점을 둔 응급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48년에서부터 60년에서 61년 제1,2공화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찍어서 보게 되면은 49년도에 사회부의 보건행정을 분리해서 보건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50년 5월에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이
제정이 되고 52년도에 후생시설 운영 요령이 제정이 됩니다. 53년도에 외국 원조 기관이 유입이 됩니다. 바로 사회복지행정 실천의 필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고아나 미망인, 6.25 전쟁 이후잖아요. 많은 고아가 발생하고 미망인이 발생하고 무위탁, 노인, 빈민의 문제가 급증하니까 패턴이 얼로 바뀌어요? 긴급 구호 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53년도에 중앙신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59년도에 서울대 등 여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사회사업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56년도에는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 다시 말하면 국립중앙사회복지연수원이 생깁니다. 자, 제3공화국, 4공화국 시대를 보겠습니다. 61년도에 12월 뭐가 제정이 되어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생활보호법은 조선 구호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였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위주로 했고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주로 민간 외원단체 원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1960년 초반 보건사회부는 생활보호를 위주의 정책 행정을 하게 됩니다. 보사부. 또 60년 초반 외원기관이 저소득층 원조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3, 4공화국 시대를 보고 있어요. 자, 공공부조행정 뭐예요? 군사원호보상법 제9호법이 제정이 돼 있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사회질서 유지 목적입니다. 사회질서 유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들죠. 70년대 이거 유신 문제 또 나왔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 사회적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들은 해당 정부 당국자는 사회질서 유지에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하는 걸 보게 되고 또 전쟁 고아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전쟁 고아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이 고아입양 특례법, 아동복리법,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전쟁 고아들에 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입양을 알선하고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바로 이것이 이제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지 행정의 모태가 되었다. 할 수 있죠. 아동복지 행정에. 7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공공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최초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을 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설치,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체계를 확립합니다. 자, 부산대를 포함한 총 13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가 설립이 되죠. 90년대. 모든 대학이 사회사업 행정을 교과과정에 포함합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70년대 후반에는 외원단체 원조가 감소하고 철수를 하죠. 그래서 외원기관의 수가 크게 줄었지만은 복지시설의 주류는 아직까지도 외원기관에 의존을 하고 있다. 자, 평가를 한번 봅시다. 제3공화국, 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공적 부조제도의 수립, 또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 사회복지행정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죠. 3공화국, 4공화국을 걸치면서 향후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였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0년대 보겠습니다. 이 5공화국 시대입니다. 선경제 개발, 후 분배, 선 개발, 후 배분, 이런 정책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에 봉착합니다. 소득 분배상 불균형 문제가 쌓이죠. 소득은 격차가 벌어지죠. 지역 간의 격차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목표, 국정 지표로 뭐로 삼았어요? 복지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은 거예요. 사회 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된 시기가 바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기입니다. 복지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국정지표로 삼은 거예요. 이 제5공화국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국가가.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집니다. 왜냐? 소득분배상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또 지역 간에 도농, 농촌과 도시 간에 뭐 이렇게 그냥 깸만 벌어지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사회복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 명령을 낸 게 이 얘기입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국가는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의 대도와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책임이 강화됩니다. 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고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이 되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생활보호법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첨가시킵니다. 단순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스스로 일해서 생활할 수 있는 자활교육, 이거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또 82년도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채택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전문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통해 헌신한다. 윤리강령 전문,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 여러 선생님들 예비 사회복지사죠. 학생 여러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고 선서합시다. 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자, 6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은요, 민주화선언 또 IMF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 등 큰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됐어요. 아동 유기 문제, 학대를 포함한 가족 해체 문제, 청소년 폭력, 자살, 실업 및 노숙자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합니다. 87년도에 정부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를 시행을 해서 전문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92년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복지사무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만들었고요.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영역으로 민간 참여 또는 민간 이양이 강조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또는 위탁 운영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95년도에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분담이 되죠.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고 지자체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분권교부세 도입은 2005년도고 1995년 7월에서 2000년 7월 보건복지부 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 허가 시 진입장벽 문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설치와 운영을 용이하게 해주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부조리한 운영 실태와 비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 육공화국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일부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3차 시에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